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명절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하는 방송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지금 현재 PT를 받으시고 계시는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명절 전에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 명절 이후에 답변을 방송으로 해드릴게요 했는데 벌써 명절이 어젠지 월, 화, 수,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오버 조스에서 미국 본사에서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보러 오면서 거기에 이제 새롭게 이제 원래 이제 주식에 투자도 했던 분이 새롭게 이제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있는 저를 이제 만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행오버 조스의 홈페이지에는 지금 그런 어떤 사진들을 기념사진을 찍어놨는데 행오버 조스의 미국 측에서 온 어떤 그 손님을 응대하고 접대하느라고 이제 접대라는 게 한국식으로는 뭐 음주가 있고 뭐 그런 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쪽은 그런 걸 싫어해요. 대부분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슬렁슬렁 오고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점심을 같이 먹고 엊그제는 한 3시 정도에서 한 2시간 정도의 이제 가벼운 그들 표현으로 인포멀한 미팅을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서 이제 비로소 시간이 나서 제가 이제 밀린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오지? 잠깐만요. 네. 어저께 미팅했던 그 통역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하필이면 또 이때 카톡이 왔는데 답장은 이따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선물을 전통적인 어떤 수저 세트, 그죠?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금수저, 금젓가락, 이렇게 이제 남녀 2세트를 해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경매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경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태 안 해오던 거를 하나 다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운전을 안 하다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땄을 때 그 느낌. 운전면허를 딸 때는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운전면허가 결국은 또 장롱으로 가면 장롱면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면허를 따놓고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차를 타고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차를 타는 운전을 가지고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고 운전으로 어떤 돈벌이를 하게 됐을 때 오는 마음은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가 운전 솜씨가 너무 좋아서 그걸로 이제 카레이싱을 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지 않겠어요? 즉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쓰는 단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겨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존에 운전면허 없다가 처음으로 면허를 따는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해도 하고 물건 한두 번 현장에 왔다 갔다 하고 물건 한두 개 낙찰 받는 수준은 어찌됐든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도로 주행 한두 번 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세조사법이니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익히고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출할 수 있는 단계. 그죠? 처음에 태권도장을 다닐 때는 샌드백을 보면 발차기가 곧잘 차지는데 골목을 가다가 그 어떤 깡패가 돈을 뜯으려고 그럴 때는 늘 잘 되던 발차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단계거든, 거의 다. 그러나, 제대로 수련하고 제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갖다 두들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반복적인 수련이 되게 핵심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자신감과 확신, 언제든지 펼쳐낼 수 있는 거,
기술과 뇌가 떨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붙어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이건 순전히 자기의 노력이지 제가 50본드를 가져다가 기술하고 여러분의 몸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기술을 주면 그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예를 들면 권리분석 공부보다는 실무를 하세요 라고 하면 실무를 하면 됩니다. 이미 해본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머리는 대체로 따라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경매를 모릅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진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대로 안 해요. 그건 이제 무슨 망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문하는 어떤 자세가 안 된 사람들 은근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그 새해 맞이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질문 두 가지가 왔었습니다. 앞뒤에 어떤 메일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사적인 내용이라서 공개는 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1번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는 무엇 때문에 하나요? 네. 우리가 이제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죠. 자,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그게 호적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서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그다음 이혼을 하면 이혼신고를 하죠. 입양을 하면 입양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애를 또 추가적으로 출생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죠.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생겨서 여러 사람의 손을 타고 돌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빚을 지면 담보가 제공되겠죠. 그러면 근저당도 생기고 어떤 경우는 압류도 들어오고 가압류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별의별 것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낱낱이 적는 것을 등기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에 왜 적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제3자가 언제든지 그거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사기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무엇인가가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관련돼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원래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뭔가가 기재가 되어 있다는 뜻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부담이 있는 거다. 그 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 또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 사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장부에 뭐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재산에 관해서 채무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등기하면 원래는 안 적혀야 되는데 적히면은 어떤 부담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고 이걸 보셔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인수조건이라고 이렇게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인수조건이란 건 뭐냐면 이 물건 살 때 조건을 달아놓는 거죠. 야, 이거 살 때 등기 인수해. 아까 말했어요. 등기상에 적는 것은 결국은 재산적인 어떤 부담일 것이다. 여기에 있는 재산적 권리를 인수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라는 거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사가라, 토지를 사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매 같은 경우는 부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대 조건이라는 건 옆에 딸려 있는 조건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토지 별도 등기는 무엇 때문에 하나요?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토지 별도 등기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토지 별도 등기인가 한번
우리 킹왕짱 옥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왕짱 옥션에서 이 경매 검색 있죠? 테마 검색도 괜찮습니다만은 경매 검색을 누르세요. 그리고 요 방송 이번 주죠?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 우리 그 휘성 콘서트에 우리가 스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휘성 콘서트의 그 티켓을 저희가 한 몇십 장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벤트를 응모를 하셔가지고 당첨이 되면 적어도 11만 원짜리를 공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이제 그 해당 당일날 28일 날이죠. 28일인 건데 28일 이달 말에 잠실체육관인가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행오버 행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글로 오셔서 티켓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검색에서 종합 검색을 이렇게 쭉 볼까요? 거기 보면 특수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별도 등기 있는 인수조건부 요거를 한번 누르고 검색하기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기를 눌러보면은 여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천 남구 숭이동에 그 전용 면적이 170평이고 대지권이 50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토지 건물 일괄 조건, 별도 등기 인수 조건 요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별도 등기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가 인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여기 주의사항 여기 있네요. 매각 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2번 토지에 을구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요런 거죠. 요런 거를 토지 별도 등기에 있는 그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란 토지에 별도로 적혀 있는 등기 이렇게 꼭 해석을 말을 풀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그 별도로 적혀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걸 적어 놓을까요? 1번 토지 등기, 2번 건물 등기. 어딜까요? 건물 등기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는데 그건 네가 인수해야 돼? 라고 있는 거죠. 즉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은 토지 등기부에 적힌 게 아니고 건물 등기에 적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건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생긴 것들은 뭐죠? 집들이 어디냐? 여기가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런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 집합되어 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안 떼어져 있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토지 등기부가 존재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토지 별도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장인데 두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별도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적힌 것처럼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건 어디에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건물 등기에서 볼 수 있지. 이유는 각 호수마다 개별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등기 속에서 여기에는 지금 107호죠. 여기 매각 물건이 107호 아닙니까? 107호죠. 107호 등기를 보면은 토지 등기가 없어야 되는데 토지 등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별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건 어디에 적힌다 그랬어요? 건물 등기에 적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자, 힘이 드니까 숨이 차죠. 막 농담하고 떠들 때는 이렇게 힘이 안 드는데 말을 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신발 좀. 저희 주변에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말은 어차피 말을 하면 진이 빠진대요. 그래서 진이 안 빠지려면 좀 무덤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러나 저는 이제 어려운 거를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런 거는 강의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속을 모르죠. 그러나 강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속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경매를 잘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놓고 명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명도 대상자의 그 속을 알아야지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한이 북한하고 통일에 관한 이슈를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의 속을 모르는 채로 내 주장만 해대면 그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피지기를 하고 어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그 능력, 즉 그게 공감 지각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어떤 일이든 잘합니다. 통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보면 남녀 관계도 인내를 안 하면 상대방을 이해 안 하면은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갈라서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그 107동의 표제부에 이렇게 보면은 1동의 건물 표시가 있고 1동의 토지에 관한 그 표시가 또 들어갑니다. 1동의 표지죠? 토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동이 아니고 이 107호 자체에 대한 그 표제부가 별도로 존재하죠. 이게 이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이제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표제부 해놓고 전유 부분 했어요. 전유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107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7호에 대지권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이 전체 큰 건물에 토지가 있고 107호라는 한 칸에 관련된 대지가 따로 있지 않겠어요. 그 대지의 표시에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등기 기록의 과다로 인한 부동산 등기법의 이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원래 이 자리에가 갑구 뭐뭐뭐에 어떤 거 그 대지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고 기재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각 호수의 전유 부분에 대지권 표시 부분에 이 자리에 지금 이 공간에 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지금 토지 별도 등기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이유가 뭡니까? 등기 기록이 과다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등기 기록이 과다하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토지 등기를 떼봐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왜 하필 이런 걸 골랐지? 잠깐만요. 딴 물건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딴 물건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죠. 여기도 어디를 봐라 했죠? 건물 등기를 보라 그랬어요. 건물 등기를 쭉 보시면 어디를 봐라 했죠? 잠깐만요. 왜 이랬지? 펜 소리가 그 녹음에 들어가니까 펜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RPM을 이거 알고 계시나요? 노트북에 있는 펜 돌아가는 RPM, 돌아가는 RPM이 세면은 그 RPM 소리가 커지죠. 우리도 자동차도 엑셀을 많이 밟으면 RPM이 탁 뛰면서 소음이 발생하죠. 이렇게 소음을 줄여놓은 겁니다. 우선 자 어디에 뭐라 했죠?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에 전유 부분에 대지권 표시에 어디를 말했죠? 요 자리라 그랬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별도 등기 있음 1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창 어디에 있다? 전유 부분에 대지권 표시에 요 아래 대지권의 표시 요 두 번째 칸에 항상 별도 등기가 있는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여기는 보면 1토지, 뭐 2토지 뭐 이런 거죠. 1토지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그 100번지 이외에 땅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큰 건물들은 보면 필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개 위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들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1토지, 2토지, 3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런 거를 토지 별도 등기라고 얘기하고, 이 토지 별도 등기가 그 인수 조건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봐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의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인수하라는 뜻이에요. 을구 1번의 구분지상권 이렇게 기재가 된다. 이렇게 적힌 거를 뭐라고 한다?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구 1번을 찾아야 돼. 을구 1번에 2009년 9월 18일 거.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한번 방송한 김에 을구 1번 을구 어디 있어요? 을구 이렇게 찾는 겁니다. 지금 저가 찾는 거예요. 저처럼 을구가 어디냐. 뭐 엄청나게 내용이 많나 보죠, 그죠? 너무 많은데? 예, 을구 있네, 을구. 을구가 제일 끝에 하나 있네요. 장수는 많은데. 을구 1번이라는 건 순위번호 여기에 있는 1번이에요. 제가 요즘에 펜툴을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선이 귀찮아서. 솔직히 말하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을구 1번의 순위번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분지상권 설정해 놓고서는 내용은 보면은 존속기간은 시설물에 존치할 때까지 지료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지상권자는 서초구예요. 서초구. 그러니까 서초구가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초구가. 지상권자. 권자는 항상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권자라는 거가 붙으면은 이 사람은 세입자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땅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초구가 이 땅을 빌려 사용하는가 봐요. 범위는 뭐냐면 토지의 남쪽 중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남쪽 중 166제곱미터의 위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1.2m 사이 이 공간, 그러니까 지표면 땅부터 11.2m 사이의 어떤 공간을 어떤 이제 서초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구분지상권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땅 전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지상권인데 토지의 지상 중에 일정 공간을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송전탑 같은 경우를 우리 땅을 지나가면 송전탑의 그 몇 미터와 몇 미터 사이만 사용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2m 사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이런 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런 소멸되지 아니하는 어떤 구분 지상권은 토지 별도 등기 인수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취득하고 그 판매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별도 등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 한다?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한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 있는데 별도 등기는 무엇 때문에 하나요? 네, 아까 말한 어떤 이 재산권의 제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 통상적으로는 채권 채무 관계가 기록이 됩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 뭐 이런 식으로 가처분도 되고 가등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금방 본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분 지상권을 목표로 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그 별도로 이거를 취득하고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그 별도 등기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별도 등기를 꼭 처분해야만 처리를 해야만 되는 등기도 있겠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대지권 미등기를 감정가에 포함 평가됨이라는 의미가 미등기를 감정가에 포함시켰으니까 인수자가 등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미등기가 되지 않고 원래는 등기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는 데 있어서의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이전에 어떤 경매가 진행이 될 때는 미등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집합 건물은 토지 별도 등기든 여기 아까 말씀한 이런 대지권 미등기는 통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데가 이제 집합 건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눈에 띕니다. 특히나 대지권 미등기는 전형적인 집합 건물에서 많이 생기죠. 대지권 미등기를 감정가에 포함됨 이렇게라고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률이 대지권은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별도로 나눠서 판매하지 못하게 묶여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률도 제가 역시 기왕장 옥션에서, 요즘에 기왕장 옥션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좀 편합니다. 자, 기왕장 옥션의 상단에 보면 경매 자료라고 있어요. 경매 자료. 자료를 클릭을 하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고, 그 아래 쭉 내려가면 관련 법령이 있어요. 관련 법령을 치면 여기 쭉 내려가면은 집합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에 가볼게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있죠? 쭉 가서 여기 바로 가기를 탁 클릭하면 집합건물법이 뜨게끔 해놨습니다. 그냥 편하죠. 법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면 되게 성가신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요렇게 해놓고 검색을 여기서 대지 사용권을 검색을 해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제3절의 대지 사용권에 보면은 제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깔고 있는 어떤 그 건물의 그 호수를 말하는 거죠. 배타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전유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그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죠.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다. 두 개는 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즉 내가 107호를 판매하면 107호에 해당하는 땅은 같이 팔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7호 건물은 A한테 주고 107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B한테 줄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다르게 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약이라는 건 최초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건물의 규약이죠. 자치 규약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면은 그렇게 정해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들이 최초로 분양받을 때 건물하고 토지를 별도로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사시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누가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럴 때 대부분은 은행에 빚을 지죠. 근저당을 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다른 사람 이름이라면 대출을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예외 규정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항상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붙어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를 감정가에 포함 평가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차피 같이 팔려야 되는데 대지권이 등기가 지금 안 돼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같이 팔려야 되는 게 우리 법률이니, 자, 그래서 어차피 감정을 같이 해서 팔겠다. 이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인수자가 등기하라는 뜻인가요? 네, 인수자가 알아서 등기를 하거나 때로는 법원에서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매 같은 경우는 대신 잘 안 해주죠. 안 해준다고 아예 걸어놨기도 합니다. 등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특수물건에 가서 대지권 미등기 부분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 있죠? 검색하기 한번 눌러보고 아무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시 월곡면 포내리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 A동 1층 101호에 23개 호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지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다 전형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은 포함이 돼 있는가 볼까요? 감정평가서를 봐야지 우리가 이럴 때는. 감정평가서를 쭉 이렇게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감정가가 24개 호수가 32억이죠.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 평가는 4,6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공간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포내리 대지가 있고 여기 있다. 토지는 5,400, 건물은 8,100, 101호.
이런 식으로 토지 가격 자체를 이렇게 배분 내역이라고 돼 있죠. 원래는 이 집은 101호는 1억 3,500인데 보이시나요? 1억 3,500인데 배분을 굳이 나누자면 건물은 8,100만 원이고 토지는 5,400이야 라고 나누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나눠 놓는 거를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집합건물법의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에 대한 일체성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 있는 이제 인수자가 등기하라는 의미인가요? 예, 등기하라라는 뜻도 되고 국가가 해주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15년, 20년 됐는데 그 건물이 수백 세대가 전부 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거래가 현재 되고 있는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는 입장에서는 꼭 등기가 되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다 그렇게 알고 대출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늦었지만은 당연히 지금 현재 검색하시는 일해독에 대한 공부, 그 다음 시세조사에 관한 공부하고 대지권 미등기하고 토지 별도 등기의 답변을 빨리 듣냐 안 듣냐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고 예,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